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쉬는 날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이거 텐베거 좀 연속적으로 보고 싶은데 아쉽다 하셨던 분들, 네, 지금부터는 크리스마스까지 쉬는 날 없습니다. 쭉 저희 주주총회 텐베거와 함께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매니저 함께 하는데요. 김민성, 박철순 매니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에 브리핑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하죠, 이제. 그래서 아까 매니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대신 저희와 함께 예. 네 명이서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제는 네. 브리핑이 워낙 또 간결하고 핵심만 잘 요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 없는 1분조차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텐베거 1시간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좀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은 좀 띄엄띄엄 쉬면서 사실 장의 연속성도 많이 깨졌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12월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네. 좀 제대로 한번 투자해 봐야겠죠. 그쵸. 이제는 경기 회복 국면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 국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유동성에 대한 자금들을 좀 풀기 시작을 할 때 가치 투자에 대한 좀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투자에 대한 좀 기회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 국면에서 어느 지점까지 왔을지는 정확히는 모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국면 사이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커다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더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도 우리나라도 다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또 삼성전자도 5만 원대 잠깐 내려가는 듯 싶다가 또 6만 원으로 올라왔고, 한 줄 평 주신 거 보니까 하방이 단단한 시장 걱정할 거 없다라고 써 주셨는데, 네. 다 이어지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이제 미증시도 중간중간에 조정도 나타나기도 하고,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장세가 퐁당퐁당 증시가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이제 하방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구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복하는 구간은 좀 더 강하게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시장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게 이제는 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앞으로는 더 개선되기가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은 한 줄 평을 지수보다는 업종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은 지수가 앞서 이제 김민선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 최근까지도 밀렸었잖아요. 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히려 코스피는 오르고 있었다는 말이죠. 아주 강력한 우상향은 아니었지만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는 그만큼 하방이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수가 안정화되어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세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섹터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시다 보면은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되는 섹터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앞서서 방산이라든지 언급이 됐던 이런 것들은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거의 우려감이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오히려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지 않은 섹터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일단 컨센이 상향 조정되거나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안에서도 일정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좀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 수혜주고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이긴 한데, 일정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또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학회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베팅을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하반기 때 좀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좀 나오더라도 포트폴리오 수익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컨센이 괜찮은 섹터 내에서 개별 일정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센 낮아지고 목표 주가 낮아지는 것 중에 반도체도 있는데, 네. 반도체는 그러면 좀 피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저점 만들어주고 조금씩 힘을 좀 받아주게 되면은 사실 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역시나 실적이 좀 나오는 장비주들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 쪽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만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당연히 SK하이닉스 쪽과 거래하면서 HB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도 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현서 매니저 아닌 아나운서가 브리핑해준 배당주 있잖아요. 네. 늘 우리가 뭐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제 눈여겨봐야 한다, 할 시점이다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죠. 이제 아직 시장에 대한 배당 패시브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배당 성향을 가지면서도 이제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주 친화적인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시세 차익을 위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회성 고배당 주식은 좀 조심하시는 게 중요한 게 주가가 일단은 권리락 이후에 이제 배당만큼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가 매수를 해서 배당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면은 배당 기준일 전에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셔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1, 2년 이상은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배당을 같이 한번 이어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모아가도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금융주 쪽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근데 금융주는 솔직히 좀 많이 뜬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모멘텀이 이미 많이 떠 있다라고 하면은 배당락이 걸리고 나서 좀 주가 하락으로 배당보다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바닥을 기면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덜한 종목 중에서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 전반에 대한 질문들 한번 드려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꼽은 두 가지 안건, 두 가지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드론입니다. 뭐 앞에서 방산 브리핑도 있었는데 연결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드론이 최근에 한번 뚝 떴던 적이 있었죠. 미국 하원에 중국 드론 업체 제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했다라고 하면서 위협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무인기가 뭐냐, 드론이 뭐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방산뿐 아니고요. 유통이나 물류 쪽 그리고 뭐 농업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는 점점 더 앞으로 높아질 텐데 드론 관련주의 매력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인지 발자자인 김민석 매니저의 이야기 조금 더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쟁을 보게 되면 거의 방산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거의 전쟁에 대한 이슈에 드론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인간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임무를 대신해서 이제 드론이 이제 영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도 이제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촬영을 할 때 이제 위험한 촬영은 이제 드론으로 대체를 해서 촬영을 하거나 인간에 대한 안정성을 대신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드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좀 점유율 확대는 지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K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안 그래도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드론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방산 쪽에 대한 쓰임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드론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드론 점유율이 좀 더 빠르게 확보가 되고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수혜가 좀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이슈인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한 MOU 체결을 통해서 드론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드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계속해서 빠르게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국에 대한 드론은 미국에 대한 점유율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침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드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 정부랑 같이 양해각서 체결식을 내일 열고 여기 한 20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미국 전체랑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마중물이 될 수는 있으니까 네. 이 내용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꼽아온 이쪽 드론 쪽의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컴위드와 네온테크가 나왔습니다. 한컴위드도 드론 관련주입니까?
네, 이거 옛날에 한컴위드도 이제 드론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드론하면 또 빠지지 않는 모멘텀으로 또 기대를 받는 게 또 한컴위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조금 올라가면서 한 14%가량 이제 상승을 했다가 또 시장이 약간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지속성 있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이어지는 이유는 한컴위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한컴 인페이스가 드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컴위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컴그룹 계열사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한컴위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컴 인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IPO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IPO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가 또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 좀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한컴위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컴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관련된 계열사들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이라든지 안전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몸값을 키워서 잘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컴 계열사에서 매각이 된다 그러면 한컴위드라든지 한글 컴퓨터 쪽에 대한 현금 확보라든지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컴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지주사로 좀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컴 밸류 인베스트먼트를 좀 설립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블록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오너리스크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이유가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노스다코타 주정부와 양해각서 체결식에도 이 한컴 인스페이스가 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자, 한컴 위드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 디페이크 이슈로 상한가 기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상태입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고요. 자, 다음은 박철순 매니저의 네온테크인데 우리 네온테크가 조명회사 이름 같다는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고 아직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아니고요. 조명은 아니고 이제 상당히 다양한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랑도 관련이 있고요, 로봇이랑도 관련이 있고요, 드론이랑도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일단 드론 쪽에 오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용 드론 쪽에서는 국내에서 선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드론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입찰 경쟁을 하게 될 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의 상위권에 항상 기술 점수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앞선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소형 접이식 공격 드론 같은 경우는 최초로 개발을 했었고요. 또 최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회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드론 최초로 고중량 20kg 비행 공인 인증도 달성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드론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네온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드론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신규 특허도 지금 4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R&D 쪽에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공동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직 이착륙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에 사용이 되고 있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드론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 삼성전기가 지금 세계 최초로 MLCC를 활용해서 전고체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지금 상반기 양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개발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지금 고객사와 지금 시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거래를 했었던 전례가 있었던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 기술력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된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드론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도 사실 테마성 종목들이 실제로 강하게 올라갔지만 펀더멘탈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일단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기술 개발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자였지만 일단은 재작년까지 적자였지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했고요. 근데 아쉬운 건 작년에 순이익은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이제 1분기와 2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순이익은 완벽하게 지금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를 갖고 있어도 드론 테마가 있지만 실제로 펀더멘탈이 강력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온테크에 대한 매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목에 대한 주주들의 또 궁금증이 많겠죠.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종목 토론방에서 오가고 있는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컴 위드 토론방부터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 쓸 때 한컴 한글 썼을 텐데 뭐 안 떨어지나?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 한강 수혜가 이쪽까지 넘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고 하시고요. 또 아래는 수금 이야기가 있네요. 이틀 동안 외국인은 던졌는데 개인이 그걸 다 받았다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또 양자 보안부터 금, STO까지 재료는 풍성풍성 이런 모멘텀들도 올라와 있네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 도발이 오늘만 있겠냐, 며칠은 더 간다. 이렇게 북한 리스크의 영향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 시선도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은 금거래소가 먹여 살리는 중 이야기 올라와 있네요. 그럼 자세한 내용 한 가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회장인데요. 가장 최대 주주죠. 그런데 최근 비자금이 거하게 해드셨다라는 이런 사법 리스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도 정비를 하고 있고 AI부터 우주, 바이오까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 사법 리스크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온테크 토론방 함께 입장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안에 쏠 듯 말 듯 롯데리아 대리점 단체 계약 가자라고 이렇게 보글봇 이야기 올라와 있고요. 또 오랜만에 거래량 좀 붙나 싶었는데 피레침 달린다. 오늘 이렇게 좀 윗꼬리가 달려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UAM 대장주다 올라와 있네요. 다음 장에서도 몇 가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VI 발동하더니 올라갔던 거 반쯤 토해내네 같은 이야기 있고요. 또 박철수 매니저가 주목했던 MLCC 커터 공급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자세한 내용 한 가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보글봇 가자 이야기 올라와 있는데요. 감자튀김을 튀기는 자동화 로봇이죠. 지금 롯데리아 도입도 시작됐는데 드론 역시도 미국 시장 진출 가속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매니저의 종목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바로 해결해 보시죠.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뭐 드론 섹터로 해서 이 두 종목을 꼽아봤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일부 우려를 비춰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컴 위드 관련해서는 역시나 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디페이크 때 한번 빵 뜨기도 했었고 양자 보안, 뭐 드론, 금,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때마다 시장에서 빼놓지 않고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료에 대한 부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좀 시장에 대한 반응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예. 제가 저번 분기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컴 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한컴 위드에서 김현수 대표가 이제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동 파이낸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한 다음에 한컴 밸류 인베스트먼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금융회사로 지주 체질 전환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리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블록딜, 이제 김상철 회장에 대한 블록딜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주주에서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한 번에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김현수 대표가 이제 물려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블록딜로 받은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를 설립을 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2대 주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랑 마찬가지로 한컴위드도 그런 식에 대한 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불법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합법적으로 약간 세금을 피하면서도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좀 칭찬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컴위드도 거기에 대한 블록딜 행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갖고 있던 재료가 다시 한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좀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너리스크도 거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네온테크 관련해서 롯데리아, 교동도나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푸드테크도 하나 봐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로봇 관련된 예.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았던 게 올해 드디어 이제 드론 쪽과 그다음에 푸드테크 쪽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리아에 일단은 보글봇이란 이 제품이 처음으로 들어갔고 예. 롯데리아 다른 지점으로도 계속 이제 확산이 될 건데 기존에도 사실 자영업자분들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그걸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제품을 확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에 이제 입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뭔가 좀 더 매출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실제 근데 국내에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물가가 계속 비싼 상태고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비용을 줄일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적인 실적 레벨업과 여기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니까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가서 키오스크 아니고 직접 결제할 때를 네. 보면 결제하면서 고개를 쭉 빼들고 안에를 한번 보거든요. 네. 실제로 로봇들이 얼마나 좀 도입이 돼 있나 보는데 롯데리아도 다음에 가면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증 두 가지 풀어봤고요. 이제는 가격 전략 들어볼 차례입니다. 한컴 위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 수익률이 좀 큰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분기 초반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진득하게 기다리자라는 전략으로 해서 한컴미드는 좀 1차 목표가는 그래도 3,500원대를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리고요. 저는 좀 더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3,500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점이 이제 2,135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강하게 밀리더라도 2,100원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손절 라인은 2,10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분기 초반, 4분기 초반에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겠다. 여유 있게 목표가 손절가 잡아봤고요. 목표가 3,500원 달성했을 때 또 2차 목표가는 얼마로 제시해 주실지도 궁금해집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 네온테크 가격 전략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네온테크 드론도 있고요. 전고체 관련된 이슈도 있고 푸드테크 관련된 이슈까지도 있는 기업입니다. 본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실적이 아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22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벌써 상반기에만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최근 1년 정도 때 가장 큰 매물 저항이 있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8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그 이상까지 해서 최고가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적을 봤을 때는 충분히 최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 이후에 추후의 전략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요. 1,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1차 목표가 2,8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700원입니다.